안녕하십니까. PD 대릭입니다. 어도 미희진 대표와 하이브 사태 계속 연일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기사들을 이렇게 조금씩 보고 있는데요. 대충 내용 뻑가 유튜버하고 이진호 씨이 쭉 나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작년에 50-50 사태가 터지면서 PDDK가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본인 유튜브 채널에 올린 게 있죠. 그때 안성일 PD 그런 행태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음반 제작 음반 프로듀서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봤고 그런 사태들을 굉장히 흔한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저도 할 얘기가 많이 있지만은 언급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봤고요. 또 1년 지나서 또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데요. 객관적으로 생각하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희진 대표의 또 절절한 그런 기자회견이 있었기 때문에 좀 객관적으로 보려는 생각도 있었고요. 일본에 오타니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왜 오타니 얘기를 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미희진 대표가 K-팝의 오타니 아닌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렇게 능력을 인정받고 하이브에서 그냥 1조를 주고 한 10년 계약을 해서 빌보드 1위를 몇 개를 만들고 이렇게 한다면은 오타니급 대우를 해줄 수도 있지 않나. 저는 이제 미희진 대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기사를 보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희진 대표 풋옵션 기준치 30배 요구, 보이그룹 제작 가치를 반영. 그래서 뻑가 유튜버나 이제 정리를 잘 해두신 이진호 씨 유튜브 채널 보면은 그간 타임라인대로 이렇게 쭉 상황들을 지금까지의 사태에 대해서 쭉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일단은 하이브에 영입이 돼서 미희진 대표가 소스뮤직에서 걸그룹을 키우기로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멤버들을 뽑았고, 그 다음에 독립 레이블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독립 레이블로 만들어주면서 또 지분을 이제 요구를 해서 18% 지분을 줬고, 그 지분도 굉장히 헐값으로 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지분의 돈도 그게 21억인지 11억인지 이렇게 어쨌거나 그 돈도 하이브에서 빌려줘가지고 그 지분을 받게 됐고, 나중에 이제 그걸 풋옵션으로 이제 행사를 할 수 있고 이제 현금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나중에 회사 가치의 13배의 매입을 해주겠다 이런 이제 계약을 했는데, 지금 주주간 계약을 다시 하면서 30배를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30배. 그래서 30배를 요구를 하면은 30배를 이제 만약에 어도란 회사가 점점 성장해지고 지금 3천억 규모의 회사라고 하는데 2천억, 3천억 규모의 회사라고 하는데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는 와중에 그것을 이제 30배를 현금화를 나중에 하게 되면은 한 1조 단위의 그런 가치라고 하네요. 근데 뉴진스가 5년 더 활동을 해서 1조를 벌어들일 수 있을 것이냐. 1조를 벌기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희박하고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은 이제 계속 새로운 걸그룹들 나오고 또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폭발적인 인기는 이제 아무래도 떨어지기 때문에요. 그런데 1조를 만약에 못 벌게 된다면 미희진 대표한테 거의 1조에 달하는 돈을 지불을 한다면은 엄청난 손해가 나중에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설마 30배를 요구를 했겠어?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는데, 내용이 공개된 이후에 이제 미희진 대표 측에서는 풋옵션 행사 시 30배 주장한 것에 대해서 차후의 보이그룹 제작 가치를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내용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30배를 요구한 게 맞기는 맞는 내용입니다. 1,000억, 2,000억도 진짜 이게 엄청난 금액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거의 1조에 가까운 그런 가치를 요구를 한 거죠. 지금 그래서 보면 SM의 이수만 회장님이 이제 그 SM 주식을 팔고 SM에서 나왔죠. 그런데 그분이 한 4천억 정도 이렇게 이제 지분 매각을 해서 그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양현석 대표도 그렇고 박진영 대표도 그렇고 거의
90년대부터 지금 기획사를 만들어서 평생을 우리나라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키웠는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 가치가 한 4천억 정도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해도 와, 이거는 과해도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지금 이건 너무 과하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거의 그래서 이거 오타니급 아닌가. 오타니는 그 정도의 가치를 인정받고 단연간 계약을 크게 이제 한 최고의 이제 야구 선수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그런 선수기 때문에 참 그래서 충격적이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반인 입장에서 이게 상상하기 힘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또 바이럴로 여러 가지 기사들과 여러 가지 또 언론 플레이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나 지금 복잡한, 예, 그런 사태로 흘러가고, 김앤장 하이브 측 변호인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정황들이 다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예. 일단은 법조계 측에서는 민희진 대표가 배임의 혐의에 대해서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의 타당한, 예, 그런 증거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또 기사 보면은 민희진 대표 단독 뉴진스 계약 해지 권한 요구, 하이브는 거절. 그래서 이제 민 대표 측에서 어도어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대표 단독으로 뉴진스 전속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권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대표 측은 독립적인 레이블 운영을 위한 사항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하이브 측은 이제 이게 경영권 탈취, 예, 이런 주장이 탈취를 의도한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50-50 사건에서 전홍준 대표님이 계속 돌아와라 계속 이제 몇 달간 그렇게 했었고, 키나가 이제 돌아왔었고요. 그 이후에도 뭐 계약 해지를 요구를 계속 50-50 멤버들은 돌아가지는 않고, 50-50 멤버들은, 예, 본 소속사로 돌아가지 않고 계약 해지를 계속 요구를 했죠. 예, 계속 요구를 했죠. 신뢰가 깨지고 여러 가지 내용을 삼아서 그 다음에 전홍준 대표의 상상 배임, 미래에 배임을 할 것이다. 우리가 돈을 못 벌고 그 빚을 우리가 떠안는다. 뭐 이런 식의, 그리고 계속 이제 입장문을 내면서 본 소속사와 전홍준 대표의 명예를 실추하는 그런 이제 입장문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전홍준 대표님이 50-50 멤버들을 계약 해지를 해버렸죠. 그리고 막대한 금액의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지금 한 상황이고, 또 중간에 용역업체 안성일 대표와 어트랙트에 대해서는 지금 형사소송, 민사소송 지금 계속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상황, 이제 서로 신뢰관계라든지 뭐 이런 문제 서로 이제 생겼을 경우에는 아티스트, 가수와 소속사 간에 이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계약서상의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어도어 지분이 80%가 하이브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계약 내용은 어도어 가수와 전속계약 해지에 관해서는 어도어 이사회를 거쳐야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게 이렇게 계약 조건이 돼 있나 봅니다. 근데 그것을 어도어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민희진 대표 권한으로 그냥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게끔 요구를 한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이거는 만약에 가수, 아티스트와 민희진 대표 간에 이제 서로 간에 그냥 계약을 해지해버리고 하이브와 상관없이 따로 이제 나와서 따로 민희진 대표와 뉴진스 간에 계약을 다시 체결해가지고 다른 회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진짜로 껍데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반대를 한 거죠. 하이브 측에서는. 이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거를 뭐 이렇게까지 계약을 해지를 권한까지 달라고 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 그 뒤에 그런 상황들을 생각하고 그런 요구를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민희진 대표는 공식 입장문에서, 민희진 대표는 뉴진스의 계약 해지 요구는, 뉴진스 계약 해지권 요구는 하이브의 진실 왜곡이다. 이렇게 또 입장문을 내면서, 이는 지난 뉴진스의 데뷔 과정에서
나왔던 불합리한 간섭을 해결하고 독립적인 레이블을 운영하기 위한 요청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불합리한 내용이 얼마나 큰 내용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민희진 대표가 이제 뭐 그런 부분이었죠. 홍보를 하지 말아달라. 르세라핌 데뷔를 하니까 뭐 그런 내용,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한 건지 뭐 잘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부딪히는 사건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거는 누가 봐더라도 이렇게 계약을 바로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라면 거의 뭐 고양이에게 이제 생선 가게를 맡기는 뭐 그런 다 맡기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지분은 80% 가지고 있는데 모든 권한을 다 맡겨버리게 되면 진짜 껍데기만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지 않아 하이브에 대해서 좀 불만과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그래서 아무리 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도 좀 이해가 가지를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근데 이제 제가 제 영상에도 댓글이 달리고 또 커뮤니티에 이렇게 댓글들도 이렇게 보고 또 뻑가 유튜버 채널에 이제 그런 영상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지금 뉴진스 민희진 대표를 옹호하는 세력들 중에서는 하이브 주식 투자자들 뭐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브가 주가 조작을 하면서 일부러 주가 조작을 하는 게 이제 뭐 주가를 상승시키는 것도 있지만 주가를 막 하락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하이브를 막 욕하고 민희진 대표를 옹호하고 뭐 이런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댓글들에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하이브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이게 폭락같이 거의 30만 원 가까이 되던 게 이제 막 20만 원대로 초반으로 지금 떨어져 버리니까 분노를 해가지고 민희진 대표가 분노하는 게 이제 공감이 되면서 본인도 막 분노를 하는 뭐 그런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악플을 달고 하이브에 돈 받은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제 영상에서도 하이브가 만든 채널이냐 막 이러면서 이렇게 댓글이 달리고 그런 분들이 좀 계신데 좀 뭐 주식 손해를 좀 봤다고 하더라도 또 방탄이 나오게 되면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다시 제자리를 잡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올해 또 BTS의 진이 제대를 하기 때문에 조금씩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좀 보고 그런 분노를 자제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 나온 기사인데요. 하이브 민희진 싸움에 아미가 뿔났다. 가수 보호하라. BTS 팬덤 아미가 이제 또 공식적으로 또 활동을 했네요. 사태가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조 하이브 용산 사옥 앞에 세워두고 그 입장문을 또 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는지 이렇게 제가 대충 이렇게 보니까요. 그래서 성명문 내용은 이 하이브 아미 팬덤은 BTS를 지지한다. 우리는 하이브가 아닌 방탄소년단을 지지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하이브의 빅히트 뮤직은 방탄소년단을 향한 무차별한 공격과 음해에 책임이 있는 자세로 수습에 임하고 즉각적으로 법적 조치 진행 상황을 확실하게 공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왜 성명문을 내고 이런 내용을 요구를 하는 상황이냐면 이제 단월드 방탄소년단 BTS 하이브가 단월드 종교 집단에 지금 결탁이 돼 있어가지고 뉴진스와 민희진을 제물 삼아 가지고 이렇게 하이브 전체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다. 막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을 빨리 수습을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내용들 법적 절차에 대해서 하이브 측에서도 그 BTS 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이제 기사를 냈죠. 이렇게 무분별하게 BTS 명예를 훼손하고 그런 루머를 퍼뜨리는 사람에게는 법적으로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다. 이런 이제 기사를 냈는데 더 이상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게 강력하게 좀 조치를 해달라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15년도에 BTS 음반을 냈었을 때 이제
빅히트 엔터가 이제 음반 사재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대처를 해라. 예, 뭐 그런 내용이겠죠. 여러 가지 BTS 방탄소년단의 먹칠하는 그런 루머나 공격 음해에 대해서 강력하게 예, 수습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좀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좀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잠잠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계속 시끄러워지면은 이 주가가 또 계속 떨어지니까 하이브 입장에서도 약간은 스탠스가 조심스러운, 굉장히 조심스러운 스탠스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더라고요. 예. 또 커뮤니티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1945 프로젝트에 다놀드도 있는 거냐, 이런 그 언론 플레이 뭐 이런 부분들이 막 언론 플레이로 공격을 한다, 뭐 이런 이제 1945 프로젝트에 뭐 그런 게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다놀드가 있는 것이냐? 이거는 이제 커뮤니티 글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예, 그렇다는 게 아닌데 이게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런 사태가 퍼지고 갑자기 그 뮤직비디오에 뭐 곰이 나오는 게 당군이다, 뭐 무슨 나오고 뭐 이거는 뭐다 하면서 그 OMG 뮤직비디오 그 댓글에 엄청나게 그런 내용들이 글이 써져 있어요. 그래서 그 댓글을 보면서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와, 막 저도 막 완전히 막 혼란에 빠져가지고 이게 맞는 거야? 얘네들이 왜 정신병원에서 이게 뮤직비디오가 시작되지? 시리가 신이야? 신도림 신도야? 막 와, 막 그 글 계속 보면서 영상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진짜 사람이 망각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 뉴진스가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사람이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너 죽고 나 죽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굉장히 뭐 뉴진스의 어떤 이미지도 굉장히 깎이게 되는 거고, 그런 것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다놀드가 나왔을 때 처음에 이제 다놀드 얘기가 나왔을 때 그 커뮤니티 갤러리 글에 다놀드 막 글이 도배가 돼가지고 이건 또 뭐야 이거, 그래서 잘 보질 않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뉴스로 막 나오더라고요, 기사로. 저도 그래서 다놀드에 대해서 비슷한 스탠스인데, 다른 유튜버들과 비슷한 스탠스인데 그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까 하다가 너무나 지금 이슈화되고 혼란에 빠질 것 같아 갖고 그 다놀드에 대해서는 영상을 만들진 않았거든요. 근데 뭐 제가 영향력 있는 뭐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만들거나 안 만들거나 별 차이는 없겠지만은 그거를 막 하나하나 분석해가지고 그렇게 몰입을 시키고 의미 부여를 희한한 쪽으로 막 그 사이비 종교로 이렇게 몰아가면은 되게 혼란에 빠지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빠르게 좀 강력하게 수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수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 세계가 좀 혼란스럽고 전쟁도 나고 막 세계 각지에 전쟁도 나고 막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런 뭐 이 사태는 어떻게 보면 돈 때문에 이렇게 되는 사태지만 이런 것까지 이렇게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일반 이 케이팝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고 좀 혼란을 부추기는 이런 일이 되기 때문에 이거 국가적으로도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치를 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이브 연관설 다놀드 우리 종교 아냐, BTS와 무관 공식 입장을 이제 다놀드에서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다놀드 측에서는 이제 당군의 건국 이념은 무관하지 않다. 곰과 관련. 그래서 당군의 건국 이념과는 무관하지 않지만 절대 종교는 아니다. 종교는 당군의 홍익인간 정신을 이 시대에 실현하고자 하는 민족 기업이고 5년에 창립, 그 이후에 국세청에 모범 납세자 상까지 받았다. 누구를 믿으라 말라 하지 않는다. 거짓 프레임으로 다놀드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말도 되지 않는 가짜 뉴스를 만드는 이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널드 측에서도 이것을 빨리 이제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기사화가 너무 많이 되고 커뮤니티나 이런 갤러리에 글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고 이렇게 혼란시키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그런 내용을 다 엮어가지고 그런 루머, 그런 얘기들을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지어내는지 그 실체를 파헤치면은 좀 뭔가 나올 것 같아요. 예. 쓰는 최초의 이제 언급이 된 사람, 그리고 그것을 퍼뜨리는 사람들, 그리고 그게 이제 스노우볼처럼 누가 막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뉴진스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막 이렇게 찾아내면 또 다른 사람이 또 찾아내고 막 그러면서 그냥 계속 상상 속에 소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놀드 측에서도 이런 입장을 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런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이비 종교. 그래서 다음 기사는 일본 시부야에 무더기 버려진 한국 아이돌 앨범 미진 발언 재조명.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일본 시부야, 도쿄에 있는 우리나라로 치면 청담동, 명동 같은 그런 느낌의 이제 동네인데, 저도 시부야 가봤는데 되게 문화의 거리고 되게 발전됐고, 패션, 문화, 음악 뭐 이런 게, 뭐 미술 이런 게 되게 도쿄 그 도시들 중에서도 가장 발달된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공연장도 되게 많고 뭐 언더그라운드 밴드들 공연하는 곳도 많고, 그다음에 뭐 미술, 패션, 패션의 중심지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레코드점도 굉장히 많아요. 예술적인 공간이 굉장히 많아서 시부야에 굉장히 한 이틀 동안 이제 여행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일본의 번화가에 한국의 그룹 세븐틴 앨범이 대량으로 벌어진 것을 포착됐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 앨범 안에 포토카드가 들어가 있는데 그 포토카드, 자기가 좋아하는 멤버의 포토카드만 꺼내고 나머지 앨범은 버리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버려졌냐? 이거는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멤버의 포토카드를 얻으려고 앨범을 수십 장을 사는 거예요. 지금 TV에도 나왔었는데 중학생 여자애가 한 아이돌의 앨범을 400장씩 사가지고 그 포토카드를, 그 자기가 원하는 멤버의 포토카드를 구하려고 그렇게,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도박이나 이런 거를 조장하면은 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민희진 대표의 발언에 공감을 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근데 이제 기획사 입장에서는 예전부터 이렇게 아이돌 앨범을 만들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인기 많은 멤버의 앨범은 엄청나게 팔리고 나머지 멤버들이 포토카드가 들어가 있는 앨범은 안 팔리게 된다는 거죠. 판매량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기가 그 앨범에 모든 멤버들의 포토카드가 다 들어가 있으면 한 장만 사면 되잖아요. 거기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좋아하는 멤버의 한 사람만 포토카드 들어있으면 그것을 구하려고 계속 산다는 거죠. 이게 앨범이 엄청 많이 팔리는 판매 상술이죠. 판매 상술인데, 저도 이게 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얼마나 마음에 좀 상처를 받게 되고, 좀 도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릴 때부터 쉽게 접근하게 되는 그런 좀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요? 어떤 심리적으로. 그리고 게임 같은 것도, 확률형 게임이 이게 진짜 안 좋은 건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게임을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그런 게임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계속 그게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이제 외국에서는 근데 그렇게 확률형으로 게임을 만들면 소비자도 외면을 하게 되고, 법적으로도 그게 제재를 당하기 때문에, 또 10대들도 게임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막 돈을 써가면서 게임을 이렇게 하게 하는 게 좀 안 좋은 방법인데, 이런 10대들은 좀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안 했으면 합니다. 저도 확률형 게임이나 랜덤 포토카드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 랜덤 포토카드를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명씩 이렇게 넣은 다음에, 이제 각 멤버들을 전체 포토카드를, 앨범을 다 뭐 몇 장을 사던 수백 장을 사던 사가지고 그 멤버들을 다 포토카드를 모으게 되면 또 팬미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또 주어준다고 하니까, 그거를 또 막 이렇게 막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들이면서 여러 장을 사고
카드만 빼고 이제 다 버리는 거죠. CD는. 저게 이제 다 이제 무료로 가져가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박스가 이렇게 있는데, 뭐 가져갈 사람은 가져가겠지만 나중에 이제 다 쓰레기가 되는 거죠. 쓰레기가. 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런 현상이 예전부터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문제긴 문제다. 예. 그래서 민희진 대표가 뭐 그런 거 왜 하냐 이렇게 이제 기자회견 때 얘기를 했다고. 앨범을, 그래서 민희진 대표의 발언이 이제 재조명 되고 있다, 뭐 이런 내용.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민희진 대표의 어떤 생각을 저도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한 주간 있었던 기사들 쭉 이렇게 한번 훑어봤습니다. 법적으로 계속 이제 흘러갈 것 같은데요. 계속 앞으로의 상황 지켜보도록 하고요. 원만하게 좀 뭔가가 좀 해결점을 서로 간에 양보를 하면서 찾았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 소식 또 나오게 되면 또 영상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재밌는 영상 가끔 가다 한 번씩 나오니까요. 구독, 혹시 모르니까 구독 한 번씩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